네, 양매매 윤입니다. 차트는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이다 라고 하는 얘기 제가 올려놨죠. 이게 어떤 뜻인지 차트 보면서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는 차트 제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나 기타 보조지표들을 싹 지우고 막대 그래프만 설정되도록 해놓은 차트입니다. 근데 이 차트만 보고서도 사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수익 내볼까요?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 정고점 돌파했다. 여기 충분히 수익 나죠. 네,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 추세 우상향 추세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네, 충분히 수익 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 바닥 따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준비돼 있다. 네, 또 수익 나죠. 이 부분에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추세 지켰고 충분히 조정받았다. 네, 수익 납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면 어느 매매자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는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문제 문구를 넣어놨고요. 사실 이 지나간 차트에서의 수익만큼만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나간 차트가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이지만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는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생기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의 기본 설정과 그리고 보조지표로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의 이야기는 차트 설정과 보조지표는 개인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실전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이야기도 저의 경험과 고민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또 얻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얻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단 아무것도 없는 이 차트, 그저 그냥 일분봉 막대 그래프만 있죠. 네, 여기다 제가 지표 추가를 해서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한번 일단은 설정을 해볼게요. 네,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기본적인 평균 설정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5위평, 네, 20, 60, 120, 네, 200, 240 이렇게 설정하고요. 네, 라인은 그냥 간단하게 굵기로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120도, 240은 원으로 해서 3포인트로 주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 일분봉 막대 그래프가 있는 차트에 이제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를 넣으면 이 차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무조건 22평입니다. 일봉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 22평 이하에 있다면 무조건 매수 금지하는 것이 철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드리려고,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22평입니다. 22평. 이 22평을 현재 주가가 언더로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죠. 22평을 여기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언더로 내려왔을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까지 첫 번째여야 하는 원칙은 내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22평선 아래 언더에 있는 주식은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 원칙만큼은 고수나 초보 주린이 여러분 어느 부분을 망라하고 모든 분에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동 평균선의 핵심은 22평이다. 일봉이 22평 이하에 있다면 무조건 매수 금지가 철칙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는 이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다행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22평으로 꺾어지지 않는 이상 차트는 52평에서 조정받으면 52평 조정에서는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종의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란 자 차트가 일봉 차트가 있고 여기 52평이 올라가고 22평이 그 위로 올라가고 62평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120평, 242평 이렇게 이 마치 여기 보이죠? 부채꼴처럼 펼쳐지는 이 차트의 형태 이것이 정배열인데요. 주식 매수의 기본은 정배열에서 해야 된다. 왜냐? 정배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차트다. 네, 제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죠. 정배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정배열이 무엇이냐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행복한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가 종목을 매수하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할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건 정배열입니다. 그 정배열을 지키는 가운데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를 하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행복한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에서 한 가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주가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가 돼서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여기처럼 정배열로 들어서면 정상적인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 종목은 이 상태에서는 매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우상향 정배열로 52평, 1위평 들어서고 막대 들어서고 52평, 22평, 62평이 이렇게 정배열로 부채꼴로 펼쳐질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수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수를 할 때는 주가의 정배열을 이용한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제가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보조지표를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여기서 제가 라인 선정을 잠깐 할게요. 저는 중심선은 사용하지 않고요. 상한선, 네, 색상 지정하고 두께 약간 두껍게 해볼게요. 하한선 색상 지정하고 자, 가격 이동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막대형 차트에다가 이동 평균선을 입혔고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차트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넣어놨죠. 볼린저 밴드는 정상과 비정상의 영역이다. 즉 비정상의 영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매매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주가가 이탈한다는 의미는 자, 볼린저 밴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이 보조지표냐면 현재의 가격이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 자체가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즉 볼린저 밴드의 폭에 관계없이 이런 진폭에 관계없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거는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주가가 비정상으로 접어든 것이다. 즉 비정상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상한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상한선을 이탈하면 다시 상한선 안쪽으로 회귀하는 기능이 있고 하한선을 이탈하면 하한선 안쪽으로 다시 회귀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해석이 되느냐? 상한선에서 안쪽으로 회귀되면 이제는 이 주가가 정상적인 차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차트에서 이 차트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 상한선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이 차트 형태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안쪽으로 회귀하고 나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그리고 매수하겠다고 하는 분석을 해도 되는데 굳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이탈한 차트를 매수나 매도의 포지션으로 접근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고 쳤을 때 상한선을 이탈하 1차로 상한선을 이탈하고 안쪽으로 회귀하면서 5일선을 훼손하지 않죠.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안쪽으로 접어들어서 5일선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보일 때 상한선을 이탈하는 사고 비정상적인 흐름은 나왔지만 그것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복귀를 했고 그 정상적인 흐름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정배열이 나오죠. 이런 정배열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상한선을 이탈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시 안쪽으로 회귀를 했을 때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5이평을 하향으로 이탈했죠. 하향으로 이탈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했고 이 정상으로 복귀한 시점에서 뭐가 나오죠? 자, 5이평, 22평, 62평이 정배열이 나오죠. 이런 정배열 상태에서 나는 이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를 제가 볼린저 밴드를 보조 지표로 추가한 이유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변동폭, 이 변동폭을 가지고 볼린저 밴드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매도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변동폭이 이렇게 좁을 때 분할 매수해서 이 변동폭이 좁다는 의미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 볼린저 밴드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폭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타 지표를 이용해서 이 변동폭이 상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당연히 여기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볼린저 밴드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지표의 기준은 뭐냐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이탈했을 때 이 차트는 현재는 비정상적이다. 그렇지만 얘가 다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 안쪽으로 회귀해서 정상적인 모습, 매수할 때는 정배열에서 제가 매수를 한다 그랬죠. 정배열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저는 일목균형표를 하나 더 추가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일목균형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저는 필요로 합니다. 일목균형표의 기타 지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표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일목균형표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지표를 추가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지표만 써볼게요. 전환선 안 쓰고 기준선 안 쓰고 후행스팬 안 씁니다. 선행스팬하고 선행스팬 1, 2만 쓰는데 빗금이 아니라 채우기로 쓰고요. 네, 라인 설정됐죠? 이렇게 하면 어떤 차트가 추가가 되느냐, 이렇게 일목균형표에 구름대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일목균형표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지표입니다. 저도 일목균형표 책을 여러 번 읽어봤고, 거기서 나타내는 9일선, 9 지표, 26 지표, 10 몇 지표, 이런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선행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일목균형표 고유의 기능보다는 저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지표가 주는 이 구름대를 이용해서 저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의 매매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지표로 쓰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 구름대 지표입니다. 이 구름대 하단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절대로 이 종목을 어떤 경우도 매수하지 않는다. 나의 매수는 구름대 상단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 세 가지를 쓰는데, 가격이동평균선에서는 정배열을 보고, 볼린저 밴드에서는 주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고, 일목균형표에서는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에 참여해도 되는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 요 내용들을 가지고 분봉이든 일봉이든 어디든 적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차트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내가 일정한 위치에서 매수하는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동평균선에서는 정배열을 보고,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종목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일목균형표에서는 내가 근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꾸준하게 매수하는 위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이정표를 보조지표들이 제공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지표들은 사실은 무엇보다 각 개인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차트와 보조지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그 차트 설정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영상들을 많이 보았고,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의한 기본적인 보조지표를 선정을 해야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체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제공해주는 보조지표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매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지표가 있다면, 이평선의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매 원칙 중에 하나다. 22평의 아래에서, 주가가 22평의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매수다. 근본적인 원칙 그거 하나만 지켜가도 우리는 수익의 50%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차트는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히 차트 설정과 그리고 보조지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